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곳 옆에다가 우리가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은 곳에도 집을 지을 수는 있죠. 그랬을 때 그게 뭐야?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건축하는 너희들이 그 기반시설을 같이 보충해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걸 전부 다를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같이 설계에 같이 집어넣게끔 만들어서 분양을 할 때, 만들 때,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도 건설업자가 같이 만들게끔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원래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을 건설업자한테다가 떠넘긴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건설업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그 돈을 기반시설을 떠넘겨야 되죠. 그래야지 분양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기반시설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뭐였었죠? 용도 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으면 돈 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발업자가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는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사실은 보면은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공무원하고 개발업자하고 협상을 서로 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면 다시 말하면 비도시 지역도 1종 일반 주거적 아파트를 지으려면 2종 일반 지역까지도 올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도로도 얼마도 만들 수 있게끔 되고 여기 땅이 얼마큼 되다 보니까 분양을 하게끔 되면 수익이 얼마큼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이 수익 나오는 걸 얼마를 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같이 하고 이럴 때 개발업자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같이 협상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서로 결정하게끔 돼서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구단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여기는 학교를 짓겠다, 공원을 짓겠다, 도로를 넓히겠다고 결정이 되면은 기반시설 만드는 것만큼의 돈 들어가는 거를 용도지역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만큼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아파트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도 들어오고 공원도 있고 도로도 넓고 산책로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살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보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줬죠. 무슨 조건으로? 공원을 만든다, 학교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근데 상향시켜줘 놓고 나서 공원을 안 만들고 다른 걸로 쓰면 안 되겠죠. 그거를 학교를 만든다는 조건 하에, 그런데 공원을 만든다는 조건 하에 용도지역을 그만큼 올려준 거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들하고 개발업자하고 서로 연구를 해서 이 정도가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이만큼 올려주겠다 해서 그 계산해서 다 올려주게끔 만들어지는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자, 왜 제가 얘기를 하면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정기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나 이런 경우를 만들 때는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놓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은 용도 지역을 어느 정도 높여서 만들어 놨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설계는 다 해놓고 고시되지 않고 3년이 그대로 지나게끔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근데 고시가 돼서 5년이 지나도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은 다시 취소가 된다는 게 없던 일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사놨는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 다시 내려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된다고 할 땐 지구단위 계획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팔려갈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양산동 소주동에 여기 보면 3억 8천짜리가 가격이 떠서 2억 7,100만 원까지 떠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목이 답이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지목이 답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농지증이 필요 없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고 여기에 파고라 뭐 있는 거는 매각 제외해가지고 이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요 땅입니다. 요 땅에 보면 지목이 답이고 뭐로 돼 있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게 뭐야? 3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여준 건데 여기를 뭘로 만들었죠?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 근처를 아파트 짓는 단지를 전부 다 올려주면서 여기 있는 이만큼을 어린이 공원으로 기부하게끔 여기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근데 짓고 있던 건설회사가 뭐예요?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 땅 전부 다가 개발을 하는 회사 이름으로 돼 있죠. 이 되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이 땅을 압류하고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예요?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공원이 있죠. 사실 제가 본 그 건설을 이제 건설회사에서 받았더라고. 건설회사가 보면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거 사갖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상가를 지어놓으면 분양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얼른 샀었는데 이거는 뭐야? 지구 단위 계획에서 소공원으로 묶여진 거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주인이 누가 바뀌더라도 무조건 공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땅으로 묶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여기 근처가 3종 일반주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마 그 2종이나 1종하고 2종이 같이 썼던 거를 3종으로 해갖고 용적률을 높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인 것이 절대로 우리가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결정되는 지목은 뭐냐면 그렇게 짓기 위해서 학교, 공원, 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곳은 바꿀 수가. 여기 보시면 양산시에다가 그 뭐라면은 이 왜 안 해주냐고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질의를 하니까 기부 체납되어야 할 공공의 예정에 대해서는 사용조 부도로 인한 도시계획 인가 기간의 경우에 따른 법적 효력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상임을 알려드리는 바 인근 주민이 휴식 공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못 바꿔준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경기도 평택시 남산리 여기 보면 이 팽성읍에 그 미군 그 해병대가 이주하면서 거기에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그 수용당하는 곳에를 지구 단위 계획에서 택지를 새로 개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은 수용을 하게끔 되면 아주 그 수용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수용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용을 해요. 내가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경기도 광주에 제가 살을 때 그 위에 보면 천지남에 왜 꼭대기에 왜 100년호를 한다고 천주교 성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성지 만들면서 어린이 뭐 만들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땅을 수용을 했어요. 그 수용하다 보니까 거기 수용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다니는 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봤더니 우리 그 광주 시내에 있는 땅을 50평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땅을 60만 원에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가를 그대로 하위하는 사람은 50만 원에 살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택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을 농사 짓는 땅도 주택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600평, 700평 있으면 다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수용해버리는데 거기 가서 집을 짓 수 있는 200평은 60만 원에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그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렇게 그 수용하는 가격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그쪽에 집을 짓을 수 있는 땅을 싸게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더라고. 400평이 6억 1,300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할 때 종교용지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있던 그 뭐가 헐렸냐면 교회가 헐린 거예요. 교회가 헐리다 보니까 그 교회 헐린 것만큼을 땅으로 종교용지로 만들어. 여기 보면 뭘로 만들었죠? 이렇게 종교용지로 만들었죠. 뭘로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용지를 살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샀는데 이것이 뭘로 나왔어요? 이렇게 요만큼을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동네를 만들어서 이 땅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한 10만 원에 2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땅을 지구단위에 의해서 다 계산해서 기반시설만 만들어주는 거죠. 기반시설 만들어주고 사람이 살만하다 보니까 도로가 만들어지고 수로가 가고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땅 자체를 기반시설만 만들어 줘놓고 그 사람들에게 수용당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거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뭘로 만들었죠? 종교용지로 만들어 놨다 보니까 여기는 종교 건물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매로 이렇게 나왔어도 가격이 떨어져서 취하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어느 교회 가서 지금 가서 봤더니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 다니는 개발업자가 기반시설을 같이 만든다. 개발업자가. 그러면 개발업자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돈을 건물을 사는 사람에게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도 지역을 높여줘서 건설업자들에게 그 기반시설을 만드는 돈을 걔네들은 보상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원래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만들지 않고 건설업자가 기반시설을 만들게끔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예요.